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주말마다 항공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데다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리고 있는 건데 관광업계는 관광객 특수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까 걱정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항공사 홈페이지입니다. 주말 서울에서 제주로 오는 항공권은 대부분 매진. 저가 항공사들도 빈자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1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주말마다 예약률은 90%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코로나기도 하고 국내 여행 지금 제주도가 그나마 안전하기도 하고 해서 남자친구랑 고민하다가 제주도에 오기로 했어요. 금오름을 비롯해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해요. 지난 12일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4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8.4%나 증가했고 지난주부터는 주말마다 입도 관광객이 4만 명을 넘어 내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초과했습니다. 발길이 끊겼던 소규모 단체 관광객들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일 평균 관광객이 한 4만 1,000명 정도 제주를 찾고 있고 그중에 단체 관광객이 하루 평균 한 100개 단체에 한 3천여 명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렌터카 예약률은 100%에 육박하고 호텔은 56.8%로 지난달보다 갑절. 이용객이 없어 고사지경에 이르던 전세버스도 16%로 지난달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관광업체들은 반짝 특수가 반가우면서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까 방역에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발열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 손님들도 어떤 거리감 없은 그런 것도 있는데 좀 방역하는데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전히 100명대를 넘나들어 충남, 천안과 강원도, 원주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상황. 지난주 수도권에서 제주를 찾은 관광객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역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주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6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그제 충남 지역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인 A씨의 제주 방문 사실을 통보받고 A씨의 접촉자로 분류된 B씨에 대한 검체 조사 결과 어제 오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모두 제주도민으로 지난 7일과 8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세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과 함께 CCTV 영상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 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놓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주민 협의가 없으면 사업을 허가해주기 어렵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제주도 도시건축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동물 테마파크 허가 조건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람사르 습지 도시 관계자와도 협의하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동물 테마파크를 놓고 서늘리 주민 사이에 찬반 갈등이 빚어져 고소 고발이 이어졌고 이장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위원회는 개발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상황. 원희룡 지사는 도시건축위원회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승인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주민협의 이행 여부를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주민협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변경 승인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자와 호랑이, 불곰 등 외래 동물이 도입될 경우 제주 생태계에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인수공통 전염병 문제는 없는지 등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래 동물종의 도입이 제주 생태계 보호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허가 할 수 없다라는. 원희룡 지사가 현재로선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사업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의 발원지인 서귀포시 강정 정수장이 단계적으로 재가동될 전망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어제 브리핑을 갖고 수돗물 유충 사태로 도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서귀포시 동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9일부터 유충 발견 신고도 없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강정정수장 방충망과 응집시설 등의 보강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하는 한편 유충 유입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성 해양심층수와 지역의 배추를 활용한 통일 배추 제조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양심층수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 배연환 기자입니다. 반으로 잘린 배추가 레일을 타고 옮겨져 커다란 저장통에 담깁니다. 저장통이 배추로 가득 차면 해양 심층수를 공급해 절임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루 동안 절여진 배추는 20kg 단위로 포장됩니다. 고성에서 생산된 배추와 해양 심층수를 활용한 절임 배추 제조 시설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고성 해양 심층수 특화 산업단지에 있는 통일배추 제조 시설은 2018년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했고 최근 지역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간 운영하는데 올해 판매 목표량은 2만 상자, 400톤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고성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로 만들어지고 내년부터는 수매량을 늘려 전량 고성 지역 배추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통일 배추 제조 시설이 가동되면서 해양 심층수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국민 고용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농민들이 계약 재배한 배추를 전량 여기서 소비할 수 있을 뿐더러 좋은 배추, 절임 배추가 나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고용 효과도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 심층수의 절임 배추는 일반 절임 배추에 비해 유산균과 미네랄이 풍부해 소비자들의 주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통일 배추는 해양 심층수로 절여진 배추로서 타 기존 절임 배추보다 아삭아삭한 식감과 보존성이 오래가고 특히 타 절임 배추보다 유산균이 많은 게 장점입니다. 고성군은 통일 배추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박람회와 SNS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농촌 관광이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파티 형태의 농장 체험이 새로운 문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충주 수안보 산길슭에 자리한 산촌 농장. 농산물 가공품과 수공예품이 한데 모였습니다. 버섯, 블루베리 농장부터 천연 염색, 커피를 로스팅하는 카페까지 파티 플래너로 교육을 받은 충주 지역 8개 체험형 농장이 함께 준비한 팜 파티입니다. 서울에서 찾아온 블로거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일단 자연하고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팜 파티로 하는 거라서 또 너무 좋고 또 우리만을 위한 그런 체험인 것 같아서. 충주에서 팜 파티 기획가로 교육을 받은 체험형 농장은 18곳. 개별 농장마다 사전 예약으로 소규모 체험객을 모집해 몇만 원 참가비를 받고 각종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디 몸이 안 좋으시거나 이럴 때 꽃이 갖고 있는 효능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선 본인들이 원하시는 꽃차 티백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고. 도시에서 느끼기 힘든 한적한 공간에서의 나 또는 우리 가족만을 위한 체험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뻥 뚫린 하늘도 보고 이렇게 조용한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바람 맞아가면서 명상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소규모 농장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는 농장 체험으로 도장을 많이 모은 관광객에게 선물을 주는 스탬프 투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짚라인 프로그램과 밧줄놀이, 동물교감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규모로 오는 뭐 단체로 오는 손님들보다는 이 가족 단위로 이제 오는 이 관람객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해외 대신 국내로 눈길을 돌리는 요즘 농촌 체험 농장이 새로운 관광 문화로 자리 잡을 반전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오늘 아침 외출하실 땐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우량은 5에서 3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비가 오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이번 주 내내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요. 도로도 미끄러운 만큼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제주시 아침 기온이 15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20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부와 남부 16도, 북부 15도, 동부가 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와 남부, 동부가 21도, 북부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흐리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에 위치한 공항의 짙은 안개로 인해서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밀려오며 날씨가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안, 건축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합니다. 또 내일부터 나흘 동안 원희룡 지사와 이성문 교육감을 출석시켜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벌입니다. 도정 질문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와 행정구역 개편, 포스트 코로나 대응 대책, 제2공항 의견 수렴 방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 세부 내용을 놓고 제주도와 의회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는 지난주 2차례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3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에 대한 찬반만 물을지 성산읍 주민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할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오는 20일쯤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부동산 입찰이 진행되면서 경매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낙찰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경매 건수는 349건으로 전달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시설 124건 가운데 23.4%인 29건이 낙찰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 다음으로 낙찰률이 낮았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특장 차량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장 차량은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저상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으로 JDC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2013년부터 복지시설 32곳에 특장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별도 발의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별도의 전부 개정안이 제출되면 4.3 특별법 연내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오영훈 국회의원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3 진상조사단 설치와 군사와 일반 재판 의행자에 대한 재심 청구 의무화, 피해 신고 상설화 등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